네, 이 앞에 코드 보시면은 제가 더블 하나를 놨어요. 더블은 실수형이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가지는 변수입니다. A에는 2.1을 넣었는데 그 A에 곱하기 10을 한 것을 A2에다가 넣은 거예요. 결과 지금 보시면은 2.1에 곱하기 10 했으니까 21이 맞죠. 근데 이게 실수형이어서 0.0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그냥 21이라고 쓰면 얘가 정수인지 실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실수야 라고 알려주는 게 점이겠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연산을 하나 한 거냐면은 2.3 곱하기 3이 2.1 곱하기 3이 6.3이 나오죠? 우리 계산하면. 그래서 요거 연산한 거의 결과랑 6.3이라고 하는 거의 숫자가 같냐라고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if문에, 그죠? 다르다 그러죠? 달라요? 계산하시면? 같죠? 2.1 곱하기 3은 6.3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소수 부분에서 이렇게 컴퓨터가 좀 멍청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가 소수를 저장을 할 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이 소수 개념이 숫자로 작성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소수 0.5가 두 개면 1이고 0.3이 3개면 0.9란 말이에요. 0.9랑 1은 이제 1이 더 크고 0.9가 작고 같은 그런 비교 현상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백분율의 개념을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퍼센트에도 우리가 익숙해요. 그 퍼센트가 전부 다 사실은 0. 몇이거든요. 우리 30% 세일한대요. 그러면은 30% 세일하는데 그게 2만원짜리 옷이 30% 세일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2만원에 곱하기 0.3 하면 되고요. 그 0.3을 정가에서 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면은 한 6,000원 나오겠다. 6,000원 빼면 14,000원이 저기 할인된 가격이겠네요. 근데 이 퍼센트가 얘를 100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뺀 거니까 뭐도 가능한 거예요? 3번 빼는 거니까 0.7 그냥 해버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000원 나오는 거니까. 이때 그 소수점의 개념인데 이 컴퓨터는 되게 어렵다고요. 왜냐면은 컴퓨터가 0하고 1밖에 없어서 그렇죠. 0과 1, 0과 1밖에 없는 컴퓨터는 소수점 이하의 자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지수와 가수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지수와 가수 개념은 그 앞에 뭐 한 12.2579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앞에 거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요. 그런 다음에 이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따로 저장한다는 소리가 돼요. 이게 각각 보면은 나름 정수거든요? 근데 합치면은 완전 다른 게 개념이란 말이에요. 0과 1로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 최대 근사치로 맞춰요. 그래서 소수, 실수는 컴퓨터가 근사치로 저장한다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근사치로 저장하는 데 나오는 개념이 부동소수점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 쪽에서 자바 부동 소수점 오차 이런 거 이제 해결해가지고 보시면은 그런 글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변환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예, 고정 소수점, 부동 소수점 이런 식의 그 저장하는 것을 열심히 시도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수부, 지수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장했다고 하죠. 이렇게 저장하니까 그러니까 완전 정확하게 맞춰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요. 2.1 곱하기 3과 6.3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고 나오는 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알고 있어야 되죠. 나중에 진짜 궤도 같은 걸 만약에 계산한다고 해봐요. 로켓 궤도. 이거 프로그램으로 할 건데 이 궤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려면은 미분적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분적분에 얼마나 소수점이 많겠어요? 분수도 많겠고 그거 프로그래밍으로 다 한단 말이죠. 근데 프로그래밍은 약간 잘못해가지고 얘를 근사치를 맞추는 거를 확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리면은 궤도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게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러고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쪽인가 그랬다고 하죠. 뭐 플로트로 저장된 거를 그냥 인트로 확 바꿨댔나? 이런 아주 멍청한 짓을 했대요. 이러면은 이 뒤에 소수점이 다 날아가잖아요. 6.9로 계산됐어야 될 거가 6으로 계산해버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추락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위 문제도 있었죠. 이게 좀 약간 다르지만, 미국은 뭐 마일 이런 거 쓰죠, 마일. 우리나라는 킬로미터 쓰는데, 국제 표준은 킬로미터로 잡혔는데, 미국이 자꾸 배짱 튕기죠. 마일로 계산한 거 하고, 키로랑 계산한 거에 요거가 엉킨 거예요. 그래서 또 로켓도 날아갔다고 하는 유명한 썰도 많습니다. 이게 다 프로그램 쪽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계속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숫자를 저장하고 문자를 어떻게 하고 통신을 어떻게 할지 등등이 개발이 된 겁니다. 역사가 꽤 있는 거죠. 부동소수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저장과 메모리에 관련해서 좀 더 보죠. 미리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중에 자바의 메모리의 구조를 한번 찾아보셨을 때 그림이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중간에 꼭 한번 잘라놨죠.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자르고 또 위에 정도 이렇게 잘랐죠. 그리고 아래 있는 걸 뭐라고 하고 있어요? 스택이라고 했죠. 중간에 있는 거 힙 A 맞아요? H-E-A-P? 네 맞네. 위에 있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이쪽에? 요거는 조금 다른데 뭐 코드라고 하기도 하고 메소드 영역 뭐 그렇게도 하네요. 약간씩 달라요. 좀 C 쪽에서 더 확실하게 나오는데 일단 코드 데이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도 있는 거고 또는 데이터도 있어요. 요 위에 부분보다 우리가 지금 자바 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두 가지. 힙이랑 스택이랑 영역을 아셔야 되고요. 이 데이터 구조라고 할 때, 메모리 구조는요, 정확하게 지정이 돼 있어요. 컴퓨터 램이에요. 이거 지금 램 말하는 거예요, 램. 하드디스크에다가 코드를 저장하고 실행시키고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에요. 코드 자체는 하드디스크에 있겠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실행에 대한 거예요. 실행이 될 때 자바에서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는 램을 쓰고요. 이 램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가 쓴다는 거죠. 스택은 약간 작은 메모리들이 스택에 세워지는데 이 스택의 메모리들은 쌓이는 구조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쌓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데이터도 이렇게 쌓여요. 가장 아랫부분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힙은요. 조금은 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되게 커요.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좀 다양한 영역에 자리들을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바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스택에다가 직접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이라는 말을 좀 써야겠다. 여기다 이렇게 직접 저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오늘 배울 거가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건데, 힙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에 연결을 합니다. 요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바는 두 가지만 잘 그림을 그리시면은 뭐 객체든 배열이든 뭐 변수든 다 여기 걸리거든요. 그래서 얘만 좀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게 인트, 차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의 저장 방식이고요. 두 번째 저장 방식이 스트링 그리고 배열, 객체가 두 번째예요. 저장되는 모양부터 갖고 그 다음에 좀 구분해서 가보죠. 그래서 스택 같은 부분은 그냥 여기다가 예를 들어 내가 10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을 여기 그 메모리에다 그냥 이렇게 빡 박아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쌓여요. 위로 쌓이는 거예요. 5도 저장할 수 있고요. 7도 저장하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이제 이진법으로 저장되겠죠. 010101로. 근데 이게 쌓여요. 자, 힙에 저장되는 거는 좀 더 커요. 막 12, 7, 막 12. 복수의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렇게 연결 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재밌는 그림이에요. 왜 하나의 공간에다가 그냥 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왜 굳이 또 나눠가지고 뭐 이게 연결 짓고 그러느냐인 건데 데이터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개발자는요, 그리고 이제 코드하는 사람들은 여기만 봐요. 이게 안경으로 본다 그러면은 스택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힙을 못 봐요. 힙에 접근이 안 돼요. 그 접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조작하거나 컨트롤링 하는 것을 방지를 해놓다, 막아놓는다는 거. C 언어는 조금 해요, 조작을. 근데 C에서도 함수로 하지, 내가 직접 막 들어가서 그 데이터 하나하나의 단위, 메모리, 하드웨어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말록이라고 하는 거 배우실 거예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이거든요. 이렇게 나눠 읽으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도 함수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니까 곧 뭐냐면 이 언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미 다 구현을 해놨다. 그건 되게 어려우니까 개발자 너희들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로 써예요. 사용법만 익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택을 보고 해야 돼요. 요런 상황이고 이런 설계이다 보니까 스택에서 힙에 대한 저장하는 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 좀 활용은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스택에 있는 변수 같은 걸 통해서 힙으로 뭔가 전달하거나 또는 가지고 오기도 해요. 물론 힙에 있는 거를.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연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개념이 좀 이어지시면은 자, 이제 요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객체 구조 참조형 기본형 변수 한번 봅시다.
기본형, 참조형 찾아보시면은 또 바로바로 이렇게 잘 구분이 돼 있을 건데 어차피 같아서 인트 있을 거고요. 여기 차 있을 거고 또 불린 있을 거예요. 크게 요 두 가지고 당연히 이제 차 밑에 플롯 있을 거고 더블 있을 거고 해요. 근데 스트링은 기본이 아니에요. 스트링형은 참조형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가장 첫날부터 사용했었던 그 문자 데이터가 기본이 아니었어요. 실은 뭔가 좀 고급 변수였던 거죠. 참조형 말고도 뭐 배열 같은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배열. 배열에는 인트를 담는 배열도 있고 차를 담는 배열도 있고 등등이거든요. 이거는 등등. 찾아보면서 갑시다. 자바에 지금 참조 변수, 참조형, 기본형 이렇게 나오죠. 요것들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형에서는 여기 배열 타입, 배열 있고 열거 있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게 있대요. 이게 먼저 구분 먼저 하셔야 되는 건데 찬찬히 이제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은 공부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떤 가이드를 드리자면은 그 참조형은 2번의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고요. 기본형은 1번의 방식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나 쳐요. 스트링 s는 안녕하세요다 라고 했을 때 요거 프린트 할 수 있죠. s라고. 이거 실행하면 안녕하세요가 잘 나오는데 이때 요 s에 저장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갈라놓고 s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s. 그리고 s 안에는 뭔가가 이제 있는 거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여기 있어요. 여기에 안녕하세요가 이렇게 저장되고요. 그 다음에 s가 뭐 한 거예요? 여기로 약간 연결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는 여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S만이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다루고 삭제하건 지우건 저장하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로 못 가요. 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에 그럼 뭐가 저장돼 있지? 여기에 뭔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뭐 이렇게 연결 짓는 거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했을 때 여기는 주소가 들어있다는 거 주소. 우리 모임 장소 주소만 딱 주면 되죠. 이 앞에 갤러리아가 있어서 내가 갤러리아로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갤러리아라고 하는 개념을 친구한테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친구한테 보낼 때 갤러리아라고 하는 거를 알려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 건물을 통째로 들어다가 쟤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소라고 하는 걸 보내줍니다. 그냥 문자 몇 개 보내주잖아요. 그 사람은 그 문자 몇 개 보고 여길 찾아온단 말이죠. 요런 개념이랑 똑같아서 이 안에 실은 뭔가 연결돼 막 되게 복잡스러운 코드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요것들에다가 주소값이다 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해석한 거죠. 이걸 어떻게 부를지 어드레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s를 이렇게 놓으면은 다음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기본형인 거 int a에다가 10을 넣고 print a를 하면 얘 모양새는 코드 모양새는 똑같지만 int a는 여기 저장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진법이겠죠? 그리고 A예요. 여기 저장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저장되고 우리는 여기 A에 있는 것들을 직접 약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을 보시더라도요. 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기 스택에서는 직접 저장했는데 참조형은 어딘가 자꾸 화살표 짓고 있죠. 그게 지금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는 이거는 지금 요 메모리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서 잠시 좀 뺄게요. 배열 먼저 볼게요. 배열. int a의 한계점이 명확해요. 변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이죠. 하나의 데이터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 가능해요. 이게 한계예요. 한 개밖에 안 된다고. 복수계를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10, 20, 30, 40, 50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하나씩, 그러니까 이거를 변수를 사용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int b 놓고 int b, int c, int 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수 하나씩 연결지어 가지고 저장해서 관리해야 될 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변수 이름 짓다가 끝나겠어요. 이러다가 어차피 내가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타입인데 이것도 좀 중요한 대목이 돼요. 형식이 하나죠. 대신에 자바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요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묶자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저 10, 20에서 50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좀 보자는 거죠. 그런 게 배열이에요. 배열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배열의 형식은. 그 다음에 s 여러 개니까 nums를 붙이죠. 그리고 이제 new int 해서 여기다가 5개 이런 방식으로 써요. 물론 사용하는 방법 많은데 먼저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 요 5개 1부터 50까지의 숫자를 이 nums라고 하는 거 하나로 다 묶을 건데요. 이렇게 묶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잘 나오네요. 그죠? 요 10은 A 거고 요거고 12, 13, 40이라는 게 잘 나와요. 이 코드가 참조형 그 데이터를 저장했던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10이랑 10부터 50의 데이터들은 힙에 저장이 돼요. 얘네는 복수계란 말이에요. 복수계가 그러니까 스택에는 변수만 있는 거라서 한 개짜리 이런 느낌은 여기 직접 저장이 되는 거지만 이 복수계 되는 순간에 스택에 저장할 수는 없게 됩니다. 힙에 가야 돼요. 힙은 돼요. 힙은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힙에 이걸 다 몰아넣고요. 그 다음에 그 변수 하나 연결해야죠. 그 연결하려고 하는 이름이 넘스라고 제가 이름 붙였고 넘스랑 요 힙이랑 연결 딱 짓죠. 연결 짓고 난 다음에는 문법에 따라서 제가 저장을 이만큼은 저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힙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출력한 거니까 그냥 이제 출력한 거죠. 조회를 한 셈입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요거 12번째 행은 이게 힙에다가 데이터를 받을 공간을 할당했다고 해서 여기는 할당이라고 합니다. 할당이 약간 땅 따먹기 할 때 땅이 되게 많은데 나 이만큼은 내 땅이야 라고 약간 그 부르짖는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할당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트형 숫자 들어갈 거 숫자 5개 짜리 땅 일단 내 거 점유하는 거예요. 막 갖고 일단 잡아놓는 거예요. 그 잡아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내 거야. 이 넘스 거예요. 그래서 넘스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석으로 좀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힙 영역에 그 인트형 인트 5개 공간을 할당을 합니다. 여기서 하는 역할은 넘스 변수를 통해서 힙 영역에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단계고 이 부분은 또 넘스 변수를 통해 힙에 있는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조회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오고 있는. 네. 그리고 갖고 온 거를 이제 프린트문 하는 거는 실행 쪽에서 한 거니까 보여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게 5개니까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공간 만들어 놓고 여기 인트가 들어간대. 인트 형만 그리고 나는 스택에다가 넘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연결을 해놓았는데 여기에 그 5개짜리 공간 있잖아요. 얘를 이제 제가 확대해서 같이 볼게요. 요거 확대 쫙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5개를 받았고요. 이제 배열에 대해서 좀 가면은 배열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간을 가지냐면은 이 각각의 공간에 지금 접근해야 될 방 번호가 있어요. 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각 방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 호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넘스를 따라서 일단은 힙에 들어갔죠? 연결 간 거예요. 가서 몇 번 방 하는 거야. 몇 번 방. 나 4번 방. 4번 방에 가면은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0번 방에 찾아가는 거야. 0번 방. 이건 힙에 가는 거고. 0번 방은 네, 저 0번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그 찾아가는 것만 하고 난 뒤에는 변수 사용법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이만큼 잘 찾아갔잖아요. 이게 배열 문법이거든요. 요거 찾아간 뒤에는 그 우리 변수랑 값을 구분했던 거 있었죠. 오른쪽에 는자 있으면 얘는 변수다. 요건 그래서 대입하는 거고요. 이런 거 는자 없잖아요. 그 외에 뭐 이상한 다른 곳에 쓰인 거 이런 식으로 옆에 이게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값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다가 잠깐 그러니까 공간만 다를 뿐이지 이게 코드로 다시 한번 코드로 보기 시작하면은 얘 하는 거랑 똑같아요. A에다 넣는 거나 대괄호 0에 넣고 대입하고 저장시켜서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빼내는 거랑 똑같아요. 코드로 보면 오히려 쉬운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개념적인. 요 영역에 대한 거를 꼭 그 기억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배열의 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아요. 차도 가져갈 수 있어요. 차에 몇 개. 공간을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차에 3개만 이렇게 저장할게. 그래서 차스의 0번 방부터 그러면 할당이 되겠죠. A 넣고 F 넣고 G를 넣었대요. 그 다음에 1번, 2번 요것들을 하나씩 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 F, G를 저기다 저장을 하고 걔를 그대로 출력했어요. 잘 되네. 이번엔 제가 3번 방에다가 K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K도 제가 한번 저기 받아와 볼게요. 에러 납니다. 에러 났을 때 이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exception 여기가 에러 메시지 에러의 이름이에요. 에러명 워낙 많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이게 뭐냐면은 main이라고 하는 그 파일에 여기 파일이죠. 16번째 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요거를 못 이거를 이제 보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꼭 알고 계셔요. 16번째 줄만 보면 돼요. 얘가 왜 잘못됐겠어요? 개념상 그 3개 방 만들어 놓고 얘가 뭐 한 겁니까? 요렇게 찾아간 거죠, 여기. 존재하지 않는 방을 찾아가면 이렇게 에러를 띄워요. 이때 에러 띄우는 명칭이 뭐냐면은 한계를 넘어섰다. 바운데리가 한계거든요. 바운데리 하면은 그 담이에요. 담. 요 담을 뛰어넘는 거를 이제 아웃 오브라고 이제 붙인 거예요. 아웃 오브 바운드라고 하는 거예요. 아웃 오브 바운드. 그 한계가 이만큼인데 이걸 뛰어넘었어 하는 에러입니다. 여기 부분 아웃 오브 바운드가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방의 번호라 그랬잖아요. 방 번호가 영어로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방 번호가 아니라 이건 제 표현이고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인덱스라고 해요. 인덱스. 어레이가 배열이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나가버렸어 그 에러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많이 보이실 거예요. 뭐만 하면은 막 계속 아웃 오브 바운드거든요. 첫 만남 자주 만날 그런 놈입니다. 하여튼 맞춰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당받은 만큼 줄 수 있다. 나는 뭐죠? 잠깐만요. 얘가 그래서 뭐야? 힙에 저장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벗어나서 이제 에러가 뜨는 부분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조회도 당연히 안 돼요. 이거
다음에 그 배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잘 나오죠? 1, 2, 3, 4. 이게 그 코드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모양만 다른 거예요. 이게 쓰다 보니까 좀 더 편한 방법, 간략화, 간소화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똑같이 힙에다가 요거 4개 놓고 1, 2, 3, 4 저장한 다음에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소화가 돼 있는 것에 대한 그게 종류로서 그냥 나열이 이제 될 거예요. 쭉쭉쭉. 배열 사용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쭉 나올 건데 같은 거예요. 그 힙과 스택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가져가시면 찾아서 공부하실 때 이해하시는 데 문제 없을 겁니다. 이런 표현들 다양합니다. 객체도 똑같아요. 객체가 다만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정도예요. 요걸 다 아우르면 객체예요. 순서가 이런 식으로 가긴 해요. 먼저는 변수죠. 변수 다음에 좀 더 많은 걸 하고 싶다? 배열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열의 좀 한계점이 뭐냐면 타입이 고정된다는 거죠. 타입은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열을 만들었으면 그 해당하는 거에는 숫자든 문자든 불린이든 그것만 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은 이 타입에 대한 제약도 풀리겠죠? 그럼 그게 객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객체는 여기서 좀 더 많이 풀려요. 훨씬 더 많은 걸 담아내는 개념입니다. 점점 더 많이 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바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데이터 타입을 쓰고 변수를 쓰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죠. 이게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보실 게 여기에 이 데이터 타입에 쓸 수 있는 것은 이미 좀 약속된 거, 이미 자바에 있는 설계된 그런 타입이란 말이에요.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래서 배열이라고 해서 모았다고 해도 이런 대괄호를 좀 써서 표현은 했는데 이게 인트란 말이에요. 스트링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또한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거의 한계가 벗어나려면 얘를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가 이 데이터 타입을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래야지 그 데이터 타입에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이 데이터의 종류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런 타입들이 갑자기 나와요. 퍼스트는 A.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이거. 또 클래스는 조금 저기하고 원래 있는 거라
인테리어. 내가 인테리어에 대한 걸 좀 저장하겠대. 그래서 나 인테리어 타입을 하나 만들어. 게임 캐릭터 하는데 뭔가 그 악당 빌런의 타입 만들 거야. 빌런 V 타입이야. 빌런 타입이야. 이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직접 만들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지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객체의 개념은 우선은 우리가 뭘 만드는 이제 층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레벨. 어디서 놀고 있는 거냐면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무슨 데이터 저거 데이터 연산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넣는 거는 좀 자바에서 만들어 놓은 인트를 넣을 수도 있고 차를 넣을 수 있고 다 같이 넣을 수 있어요. 다 우겨 넣을 수 있어요. 인트도 넣고 차도 넣고 뭐 스트링도 넣고 다 넣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만든 그 클래스 요거 타입 있죠. 이것도 또 들어가요. 또 인테리어 거기다 또 인테리어 낼 거야. 이것도 돼요. 인테리어에 다른 거, 뭐 빌런 이런 거 넣을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우선은 뭔데 다 들어가냐인 건데 그 메모리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퍼슨이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A라고 해서 퍼슨을 만들었어. 그러면 얘가 연결되는 거는 여기 있는 거고요. 이 퍼슨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지정된 것들이 힙에 따로 저장되고 우리는 연결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체를 다루는 것은 계속 변수 갖고 다루는 거예요. A 점 아니면 A 뭐 A에 A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써요. 오케이? 그게 요런 이제 화살표 설계대로 돼 있기 때문에 코드도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담으려면은 먼저 해줘야 될 게 설계를 좀 해줘야 되고요. 이 설계에서 할 일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 타입을 받을까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 이만큼 받을게 이런 개념은 안 되거든요. 요거는 그 프로그래밍적인 문제인데 내가 힙에 여기 데이터를 이만큼 쓸게 라고 지금 그 OS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컴퓨터 돌리는 놈한테.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힙 중에서 요만큼을 일단은 잡아놓을게, 받아놓을게, 할당할게 할 때에 이 크기가 정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런 다음에 사용하고 뭐 저장하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배열이 그랬기 때문에 int 이렇게 뭐 쓰고 new 해가지고 나올 때 여기에 5를 쓸 수도 있고 4를 쓸 수도 있고 10을 쓸 수도 있었던 건데 그게 그 개수를 미리 정해주는 거였어요. 여기에 쓰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 놈이었어요. 미리 정해줘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만드는 거를 쓸 때도 먼저 어떤 데이터를 받을까 정해주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쓸 거야. 지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 건지. 그럼 내가 얼마나 쓸 거야를 어떻게 지정해 주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은 바이트가 생각이 나실 건데 지금 요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차 하나만 더 여기다 써놓고 비교해 보면서 볼게요. 자,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요 A는요, int를 10개 받아요. int를 10개 받는다. 몇 바이트인지 알 수 있어요? 몇 바이트입니까? 차를 7개 받는데요. 이게 몇 바이트예요? 일단 1번 문제, 이거 몇 바이트? 그쵸. 그렇죠. 얘는 차가 2바이트인가요? 1바이트 아니에요? 2바이트인가? 1바이트면 7바이트, 2바이트면 14바이트. 저 1로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하여튼, 1 맞죠? 1이에요, 1. 그러면은 7바이트. 아까 이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았으면 코드가 애초에 안 돌아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미리 이만큼의 공간을 박아 놓는다. int가 4바이트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아주 근저에 약속은 있어야죠. 아무리 사용자가 설계해가지고 내가 얼마큼 받고 얼마나 쓸 건지를 정해줄 때 내가 임의로 야, 나 한 50바이트 내놔봐. 이런 거는 안 돼요. 미리 아주 데이터 타입으로 약속된 int는 4바이트 쓰자. 불린이 아마 2바이트인가일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더블 같은 경우는 내가 기억합니다. 더블이라고 하는 걸 쓰면은 8바이트를 쓰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약속은 컴퓨터와 어느 정도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말하는 거죠. 해서 내가 어떻게 타입받고 어떤 것 얼마나 쓸 건지 정하는 거라는 소리는 int, char, string과 같은 기존의 자바 문법에 있는 그런 타입을 사용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int를 몇 개 가질지, char 몇 개 쓸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설계 한번 해보죠. 자, 이 설계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이 설계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쓰인 중괄호 있죠? 요거보다 더 아래로 가셔야 돼요. 여기다가 클래스라고 적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을 내가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하는 이 설계를 할 거예요. person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타입을 설계해. 이 사람 안에는 나이를 하나 넣을 거예요. 나이, int age를 넣을 거고 이름도 넣어봅시다. 이름. 그러면 스트링으로 네임 넣으면 되겠고요. 성별 넣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n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젠더 좋네요. 젠더 이렇게 넣고 정도? 이 정도 일단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럼 이 퍼스는 이렇게 받는다. 퍼스는 얼만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 스트링이 8이에요. 그리고 차 1이니까 13바이트?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사용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와볼게요. 이쪽으로.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person p는 new person 할당 그런 다음에
퍼슨의 age에다가 10살, 퍼슨의 이름에다가는 홍길동 같은 걸 좀 넣어보고, 퍼슨의 젠더는 이제 뭐 남자 그런 식으로 메일 출력을 또 할 수 있어요. age, name, 젠더 실행해보면 여기 10 홍길동 M 내가 저장하고 출력한 게 잘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아래에 배열 쓴 것 좀 가지고 올게요. 배열, 요게 나을 거예요. 얘랑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여기 좀 3으로 바꾸고. 자, 대응을 좀 시키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두 번째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똑같이 된 거기 때문에 코드적인 면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약간씩 다른 부분들은 각각의 문법별로 익혀주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돌아가는 거를 이면에 것들을 지금 계속 잡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딱 대응되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거는 int 몇 개와 대응이 돼요. 이거 공간 할당하는 거 부분이죠. 여기서 할당하는 거는 입에다가 지금 age int 하나, int 차 아니 스트링 그리고 차 공간 하나씩 그죠? 한 개씩 이렇게 공간을 할당합니다.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했고 P 통해서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P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P 변수 통해 지금 힙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P 변수 통해서 힙에 있는 데이터 조회하고 있는 딱 대응돼요. 완전. 근데 이제 저걸 벗어났죠?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제약을. 확실히 더 큰 개념이 된 거예요. 각각의 배열도 그렇고 우리 크게 개념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바 구조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이 참조형 변수와 기본형 변수가 있고 배열이 있고 객체가 있는 과정인데 각각의 공부할 거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배열에 또 포문이랑 엮이면은 할 거 되게 많고 한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하면은 좀 너무 길어지고 지치기도 해요. 그래서 크게 가보자고요. 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자바 엄청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식을 이렇게 아시고 난 다음에 얘를 좀 터득을 하시고 습득하고 이게 좀 성장시켜야 되거든요. 실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수업 시간에 거의 뺀 거예요. 그래서 보충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요. 하지만 얘하고 있으면 수업 시간 잘 가고 좋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신에 저랑은 조금 더 이면에 더 좀 깊은 내용들 좀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알면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도 편해요. 이게 어렵지. 사실 어렵긴 해. 요즘 너무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코드가 아닌 거.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요거 채워주셔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